세비를 아끼거나 뭐 전액 복지기관에 넣겠다. 우리 문대성 후보도 뭐 세비를 아끼고 뭐 자기부터 깎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는 건 너무 인기 영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연간 지금 예산이 380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세수가 좀 모자라 가지고 벌써 박근혜 정부 시절에만 한 60조, 70조 정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기 세비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받는 거에서 아껴가지고 다 복지기관 준다고 해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경제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돈 받아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개발 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돈을 주니까 그 용도로 잘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뭐 자기 세비 좀 아껴가지고 뭐 한국 경제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지 그래서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기 영합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좀 비판적 생각이 있다고 해서 세비 조금 아끼고 뭐 반납하겠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정말 뽑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르게도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그 지향 또 국민들이 뭘 원하냐인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그 불신을 받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그 뭐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이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도 이 여야가 이걸 정쟁적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야 될 일도 안 한다. 이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 이 어떤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 주게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세비 그래 어느 정도 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전에 세비 깎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좌관 몇 명이에요? 7명에다가 거기다가 인턴 2명에다가 그리고 후원의 비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최대 5명까지 자 9명이라고 하는 국회 보좌직과 지역에 5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과연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세비와 그 많은 비용들을 지원받으면서 그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 되게 아쉬운 게 뭐 새누리는 그 자체를 계속 반대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조차도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특권을 내려놓는데 너무 등한시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이번에 정치인에 대한 그다음에 야권 단일 문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정치에 대한 또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 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아마 저는 이제 중앙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게 상당 부분 유포된 느낌도 많았고 실제로 정치 혐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치 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도외시하게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언론의 그 역할, 언론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다음에 지금 인천에서도 이 정책적인 문제가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깊이도 높지 않고 이슈화된 형태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정말 그 실제의 제도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혐오 의식으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괜히 그런 것으로 무슨 세비를 잠깐 반납한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것들을 보다 보강하도록 그다음에 그런 역량들을 높이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한구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국회법을 어떻게 고치겠다. 내지는 세비를 받아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 받아서 지출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스스로가 그
그 객관적이고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받아야지.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자기 세비를 전액 뭐 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든지 스스로 세비를 깎겠다든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특권 내려놓기를 찬성하지만 특권 내려놓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인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제도가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그런 것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그 모든 정당들이 사실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특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그럼 특권을 내놓는 건 뭐예요? 중앙의 정책 결정과 중앙의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이 그거 갖고 행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은 어디서 생산되느냐요. 새로운 정책은 어디서 나오고 바로 지자체에서 대부분 새로운 정책적 모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어떤 앞서가는 그런 선출직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특권을 내려놓는 거는 바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근본적인 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다뤄야 될 정책적 결정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심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분배 기능 이 부분들이 지역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는 만큼 당연히 현재 국회에 갖고 있는 인력 운영이나 그런 비용이 집중된 것을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는 거죠. 특권을 내려놓는다. 지방 분권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분권을 내려놓는 구체적 실천 방법인 지자체들이 재정이 어려운데 광역의원 한 명의 정책보좌관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진짜 내려놓을 생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모든 정당이. 네, 하여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문제, 세배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세비 무슨 반납한다, 세비를 깎는다의 국회의원의 자발적인 걸 하기 이전에 국민이 세비를 주고 싶지 않죠. 네, 솔직히 세비를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보좌관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한 1년에 1인당 한 30억 정도의 세비가 들어간다는 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은 진짜 그렇게 중요한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번 총선에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꼭 참여해서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